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 팀장님 하면 2차전지, 2차전지 하면 손 팀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에코프로 BM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2차전지가 좀 작년만큼 그렇게 막 급등각은 아니어도 뭔가 좀 으쌰으쌰합니다. 그죠? 오늘 방송하는 날도 에코프로 BM이 급등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인 상황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저번에 좀 강하게 말할 걸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탑픽이었는데.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녹화가 3월 20일 월요일인데 네. 저는 항상 방송 준비를 이제 전날에 하기 때문에 전날에 준비한 방송을 베이스로 오늘 좀 특이한 동향이 나오면 추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 대금도 근소하게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해 주실 때는 정말 급격하게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근소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언론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도 어떤 공매도 금지 뉴스나 어떤 삼성 SDI와의 수주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 하루 이틀간의 거래 대금은 에코프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앞서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양극재 관련 말씀을 드릴 때는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간의 거래 대금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거래 대금 차트거든요. 에코프로예요? 이게 에코프로의 거래대금 네.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하루 단위로 데이터를 안 갖고 왔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9만 8천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쳐보시면 이제 거래대금 차트를 통해서 하루 단위를 알 수 있는데 네. 근소하게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보다 많은 모습.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퓨처 이제 양극재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확연하게 좀 거래대금이 나오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빅 주총 위크 하면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접근하는 중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을 하고 계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3월 25일 아침에 이 에코프로가 인니 니켈 광산 지분을 9% 취득했다는 뉴스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더 강한 모습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중에서 나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마음에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좀 취사 선택을 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오늘 좀 색깔이 나오는 장세가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연히 작년에 갈 때는 뭐 에코프로가 먼저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를 쫓아갔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에코프로 지주사보다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이제 주가 올라가더라도 BM만큼 못 가는 거예요? 뭐 실적이나 이슈는 어떤 게 있어요? 네. 현재 탄력만 봤을 땐 에코프로 네. BM이 확실하게 강한 모습이고 리포트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 지주사보다는 양극재 쪽으로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매달 보고 있는데 2024년 1월에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동시에 나왔다고 하면은 3월 달에는 에코프로 BM밖에 리포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에코프로의 실적을 좀 유출해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지분을 보면은 에코프로 BM의 지분 50%를 에코프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45%를
에코프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HN의 지분 33%를 에코프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은 결국 그들 아랫단에 있는 세계 상장 종목의 실적을 지분만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원래는 지주사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아직 네. 상장되지 않은 에코프로 CNG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다 이제 에코프로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1분기 실적이 208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할 것이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사실 이익폭이 몇백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적자였고 4분기에는 1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실적도 에코프로 BM의 실적에 좀 크게 엇나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그러면 딱 뉴스만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매력적인 게 맞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잔잔한 투자가들 이제 개인투자분들 좀 강하게 어떤 이슈 나왔을 때 좀 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조용히 어떤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매수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에코프로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의 외국인 보유 비중 저점이 2023년 5월이었는데 보유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2월 11일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3월 22일 16.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2월 12일부터 3월 22일 한 달하고 10일 동안 어떤 지분 변화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꼽아 드릴 텐데 없었어요. 2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점진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었고 공매도는 2월에 한해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에 132만 주가 기록이 돼 있었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 130만 주가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공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이 2만 주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뭐야? 에코프로 공매도가 안 줄었다는 거야? 사실인데 공매도가 2월 달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2월 달에 녹화해드린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그때 공매도가 약 10만 주가량 줄어들었고 지금 3월 달에는 2만 주밖에 줄어들지 않아서 아쉬워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주총회를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에코프로 주주총회가 3월 26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편집본을 보신 투자분들께서는 아마 주주총회 끝난 뒤에 보실 건데 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나온 모멘텀을 이 투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올 얘기가 뭐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액면분할 뉴스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아마 의결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아마 불협화음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분기 배당을 또 진행한다고 한답니다. 연간 배당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에 진행했는데 배당 수익률은 한 0.8%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자가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자가 나와서 배당을 진행을 하지만 국내 투자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1.2조 원 가량을 투자를 진행할 건데 여기서 전구체 공장에 6,900억 원, 그다음에 양극재 공장과 수산 리튬 공장에 3,200억 원, 1,600억 원 기록을 이제 투자를 할 거고, 근데 저는 이 주주총회보다 원래는 제가 에코프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방송을 준비했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수급 동향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 순매수가 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산 수급이거든요. 정산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는 외국인의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이 에코프로가 주주총회에서 내놓을 뉴스보다 이 인니 니켈 광사에 투자한 거를 더 투자 포인트로 잡았다.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안건들 무시할 필요는 없고 이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이 승인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제 지주사라서 에코프로를 사람들이 좀 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 BM을 좋게 보셨고 이제 사업회사로서 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관전 포인트는요? 네, 확실하게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개 방송 연속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탄력적인 모습 보여서 굉장히 좀 뿌듯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개장 직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산 수급을 보니까 기관의 순 매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많이 앞섰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에코프로 BM 지금 거래 대금 여기 보면 434812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거래 대금이.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포스코 그룹주를 좀 압도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추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NAT투자증권에서 나온 에코프로 BM이 1분기에는 208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을 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고객의 성장세는 유지되겠으나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이제 고객사는 좀 판매 불확실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리포트에는 이 기업이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검색을 해왔어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은 삼성 SDI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SK온이 이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발 수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모멘텀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BM이 좀 낙수 효과를 얻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근소하게 이렇게 1% 2%씩 넘나들지는 않지만 0.2% 0.3%씩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2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공매도가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공매도가 줄었고 3월 달은 조금 횡보를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3월 달에 공매도가 꽤 줄었습니다. 2월 21일 제가 가장 최근에 봤을 때가 이제 2월 6일에 492만 주, 그 다음에 2월 21일에 470만 주, 그 다음에 3월 20일에 469만 주로 보면서 2월 후반부터 3월 초반까지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 지금 당장은 좀 근소하게 공매도가 많이 줄진 않았지만 2월 후반부나 3월 초반부에 상당히 좀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2025년부터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GM이나 BMW를 합작 공장을 건설한 부분들이 2025년부터 가동 예정인데 그 미국 전방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의 아마 내일 주주총회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마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례 상장 기준이 있더라고요. 코스피 이전했을 때 시가총액이 50등 안에 들면은 거의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 레이저했을 때 50등 안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마 어떤 저항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공매도를 얼마나 환매수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LNF랑 HLB 사례를 봤을 때는 공매도 한 3분의 1이 환매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매도 비중을 469만 주를 말씀드렸는데 이 469만 주 중에 약 180만 주가 환매수가 됐을 때는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4,8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 시총이 약 29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29조 중에 4,800억이면은 주가로 따지면 약 플러스 한 10에서 15% 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섭죠? 이게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공매수가 한 3분의 1 들어오면은 내 기대 수익률을 15%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점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HN이 3월 들어서 엄청 강하더라고요. 급등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6만 원의 주가가 장중에 한 10만 원도 찍은 것 같아. 지금 한 9만 원 미친데 에코프로 HN은 최근에 무슨 이슈로 오른 거예요? 네, 확실하게 저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에코프로 HN의 시세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전 에코프로 HN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손절을 너무 못하는데 에코프로 꼭 사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 에코프로를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좀 양극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거나 뉴스를 잘 찾아보시는 분들 에코프로 BM을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HN은 정말 좀 이 손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빠르게 상승했을 때 그 순환매가 들어오는 걸 좀 원하시는 분들 그런 매매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께 에코프로 H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걸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슈팅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HN이 뭐 당일에 쫓아갔으면 모르겠는데 박사님 말씀 맞습니다. 에코프로 HN이 상승한 게 에코프로 BM의 상승이랑 매칭이 안 돼요. 근데 뉴스는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뉴스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악플이 많이 달릴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악플 다신 게 아니고 기자분한테 악플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HN의 상승 사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에코프로가 어떤 전고체 소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이제 뭐 소재는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E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에코프로 HN이 전고체 소재 가담할지도 모른다. 전고체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좀 엮였군요. 네, 그래서 저는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손현호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관련 뉴스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원자력이나 뭐 AI 나올 때 이제 뭐 원전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뉴스 나올 때 온실가스 이야기가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권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환경 관련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HN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동에 보더라도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그런 뉴스 나왔을 땐 좀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탑픽을 에코프로 HN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MSCI 편입이 완료가 된 다음에 좀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머티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네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퍼가 상장하고는 엄청 강했었는데 그죠? 에코프로 머티 퍼가 500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뉴스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미국의 자동차 기업과 중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작년 11월 27일에 나왔던 뉴스에 좀 추가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11월 27일에도 누구랑 얼마 전구체를 계약했는지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익절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손절을 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손절하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주고 있는데 이 뉴스가 구체화된 시점은 늦었죠. 구체화 사이에 조금 눌림목 만들 때 투자를 해보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 주가 움직임하고요. 관전 포인트 봤는데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 오늘도 누구 탑픽은? 당연히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추이도 괜찮고 거래 대금이 독보적이죠. 이제 보면은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치를 들었을 때 평균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확실하게 추세를 변화시키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사이에서는 어떤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더 강하게 갈까 이렇게 좀 관망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오늘 뭐 LNF 투자 뉴스 에코프로 뭐 인도 니켈 광산 지분 참가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종목은 좀 에코프로 BM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거래 대금 실려 있고 우상향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에코프로 BM을 좀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이 거래 대금 실리기 시작했을 때는 에코프로 BM만큼의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매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나온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점검했고요. 토픽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